안녕하세요. 중3 진선 미술 2학기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좀 진지한 미술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림 잘 그리는 법, 조형, 원리, 이게 뭘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은 지난번 수업과 다르게 매우 저희 집이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드디어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뻐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월요일 재검 받으러 갑니다. 보건소에. 오늘은 지금 토요일이에요. 지금 이 촬영하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토일, 월, 요날 검사 받으러 저는 갈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음성 결과가 나오면 드디어 격리 해제. 집에서 다들 정리 잘 하고 있나요? 요날밖에 안 남았어 지금. 기쁘죠? 다들 뭐하고 사는지 온라인 수강을 그 격리 전이나 격리 후나 집에만 있을 텐데 왜 안 듣지? 왜 빨리빨리 안 듣지? 바쁜가?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저는 밥을 해먹는 게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메뉴를 정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반 뭐 학생이 추천해준 엠브랜드사의 무슨 곱창이 있는데 그거를 시켰는데 헉, 너무 맛있어.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시키고 배송이 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지금 재구매, 추가 구매를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맛있죠. 암튼 갑자기 옆길로. 하여튼 오늘은 그림 잘 그리는 법, 조형 원리, 그림 어떻게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어디 한번 그리러 가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저 연필을 이제 들게요. 점에서 시작을 해서 전이 계속 이어지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선이 된다고 해요. 선들이 이어지면 면이 된다고 하죠. 뭐 요런 것. 그런데 우리가 시각으로 느낄 때는 점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도 선으로 느끼기도 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을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 자갈 같은 거, 조개 껍질 주워서 이렇게 해놨다 치자. 우리 이거 못 알아보나? 이거 우리 사람들은 점이라고 인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어서 보는 습성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점을 아주 가깝게다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봐, 사람들은. 선도 마찬가지로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서리만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우리는 요거를 따로따로 뭐 이렇게 각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멀리서 이걸 보면 미자네? 라고 읽어버려요. 사람들은 요런 시각적으로 요렇게 그냥 연결해서 있는 습성들이 있어. 우리는 요거를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점에서 선이 되고 선에서 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 삼각형을 그릴 때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조금 요렇게 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요렇게 그릴 때도 있고, 어떻게 그리는 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일단은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이런 평면적인 종이에 이런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해.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우와 그림 되게 잘 그렸다, 우와 제 그림 되게 잘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물론 상상력이 더해진 어떤 대상을 그렸을 때 또 있고요. 가장 기초적으로 뭔가 이 평면에서 입체적으로 확 튀어나와 보일 때 우와 저거 진짜 같아, 우와 저거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느꼈을 때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이렇게 착시를 사람들이 느끼면 내 눈이 속았어라고 느끼면 우와 제 그림 되게 잘 그린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착시를 평면에서 입체로 튀어나오게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느끼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1차원에서 3차원으로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튀어나오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일단 그거 아주 간단해. 방법은 사람들이 되게 칭찬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 우리는 보통 되게 예쁜 여자를 보면 너 예쁜 여자 그려 지금? 예쁜 여자를 보면 와 진짜 만화에 나올 것 같아, 그림 같아 라고 칭찬을 해. 사람들은 와 저 여자 진짜 뭐라지? 만찢녀, 와 만찢녀다, 만화를 찍고 나온 여자 같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반대로
그림에 있는 어떤 여인을 봤어. 근데 너무 살아있는 것 같이 잘 그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하냐면, 와,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칭찬을 해. 뭐가 더 좋은 말일까? 그림 같아.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진짜 살아있는 그 사람같이 그려야 더 예뻐 보일까? 아니면 만찢녀처럼 정말 만화같이 그려야 예뻐 보일까? 뭐가 진짜 최고의 칭찬일까요? 내가 생각했을 땐 요 두 개의 중간쯤인 사람이 예쁜 사람인 것 같아. 실제로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좀 보기 힘든 것 같은, 뭐 그림에나 있을 법한, 하지만 그림으로 봤지만 현실에 존재할 것 같은 요정인가요? 그거는 요정. 아무튼 그런.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보고 와,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아, 입체적이야, 튀어나올 것 같아, 이런 칭찬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평면에서 입체로 튀어나오게 하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볼까 해요. 일단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거 일단 입체라는 게 뭐냐? 입체는 이런 C라고 달라요. 이런 선, 그냥 하나의 선분, A부터 B 이런 선분에서 내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다 치자. 이거 입체인가? 그냥 네모난 걸 내가 종이에 검은색 선으로 그려놨어. 이거 입체 아니야. 그럼 여기다 입체를 더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두께를 줘야 돼. 뭔가 부피가 있게끔, 부피가 느껴지게끔 이렇게 높이를 세워줘야 되죠. 요래야 입체가 돼. 이렇게 기둥같이 세워줘야 이게 입체야. 근데 얘 입체일까? 내가 얘 손으로 만져봤을 때 얘 입체야? 아니지, 평면이지. 하나도 높이가 없어. 얘가 이걸 내가 그린 걸 봤을 때 와, 쟤 진짜 입체 같아, 튀어나와보여, 이런 착각이 드나?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얘를 어떻게 입체로 느껴지게 만들어야 할까? 우린 굉장히 복잡한 여기서 입체에 대한 사실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육면체의 사각형이 있어요. 육면체의 사각형이 있는데 안에 안 보이는 선을 수학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린다 칩시다. 요런 입체의 어떤 사각형이 있다고 치자. 요거를 우리 정육면체라고 설정을 하고요. 얘를 우리 수학 선생님들, 내가 가장 많이 본 실수들이 있어. 수학이나 과학 같은 데서 나올 때,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도형들이 많이 나와. A, B, C, D, A에서 C의 길이가 몇일 때, 어쩌고저쩌고, 여기 구하고, 부피 구하고, 이런 문제들, 이런 도형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가장, 잘못 그려진 그림이라고 많이 느끼는 거? 뭐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 옆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옆면을, 지금 여기가 A, B라고 봤을 때 여기 B 다시라고 보자. B 다시라고 봤을 때 여기 면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각형을 돌렸어.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렇게 공부 시간에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이거 가장 잘못 그린 정육면체, 육면체이다. 물론 정육면체 아니야. 지금 여기 직사각형이라 잘못 그린 건 맞아. 이 선분이 똑같아야겠죠? 가장 잘못 그린 것 중에 뭐가 잘못됐냐면요,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앞으로 정면의 이 면적을 그대로 두고 여기만 보려고 이렇게 틀어서 이쪽 면만 당길 수가 없어. 이거는 육면체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입체 도우미를 하나 불렀습니다. 사각형. 네, 우리가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정육면체는 아니고 직육면체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보이나? 요거가 지금 같은 상황이죠. 물론 투명한 건 아니라서 지금 조금 설명하기가 투명한 게 있나 지금? 여기 면을 보려고 내가 이 상태에서 요 면을 보려고 요렇게 돌렸어. 요 상태가 됐죠. 요거를 내가 여기다 그린 건데, 가장 잘못된 거는 여기서 고치자면 여기 A 있잖아요. 내가 여기 면을 보려고 요렇게 돌리면 얘는 요만큼 뒤로 가야 돼. 이 B''를 내가 요만큼 당기면 요 A는 요만큼 뒤로 가야 돼. 그래서 요거를 보려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 수평이라고 봤을 때 요만큼, 내가 얘 보려고, 이쪽 면적을 보려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쪽 모서리들은 반대로 내가 얘를 이렇게 당겼을 때 얘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야 맞는데 대부분 그림을 그릴 때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평에다가 앞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얘만 당기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떤 사각형이냐?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요런 사각형, 요런 육면체일 수 있겠죠. 이 윗면에서 봤을 때 여기 면적이 넓은 요런 사각형이 되겠죠. 사다리꼴이. 얘를 보려고 내가 요쪽 모서리를 당기면 얘도 이렇게 돌아가게 그려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나요? 이거 사실 좀 앞에 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 윗면을 안 보이게 사각형을 이렇게 놨어. 이렇게 입체로 전혀 안 보이죠.
네모나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요랬을 때는 내가 이 옆면을 보려고 이 높이가 없어. 내 시점하고 얘랑 지금 사각형이 어느 위치냐면 눈썹이 이렇게 있어. 코 이렇게 있겠지? 시점이 이렇게 같아서 윗면을 전혀 볼 수 없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인지 알까? 눈썹이 이렇게 있고 옆모습이야. 사람 옆모습. 시점이 얘랑 같아서 윗면을 전혀 볼 수 없는 상자가 있어. 상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이때 이 옆면을 보려고 윗면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나랑 시점을 같이 맞춰놓고 이렇게 돌려. 이랬을 때는 이 옆면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수평이랑 맞게. 다만 이쪽 면적이 조금 덜 보이겠죠? 얘를 이만큼 보이려고 당기면 얘는 이만큼 덜 보이게 돌아가겠죠? 대신 시점이 나랑 지금 같기 때문에 높이의 차이가 없어서 여기 모서리는 그냥 수평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까? 뭐 들어있는 거야? 너프건에 총알이 들어있습니다. 암튼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여기 내가 아래서 사각형을 봤을 때, 아니면 위에서 내가 사각형을 봤을 때, 아니면 정면에서 사각형을 시점과 같이 봤을 때 이거를 A, B, B 다시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평면으로 느껴질 수 있지. 그냥 무슨 네모난 자석, 막대 자석 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시점에 따라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그리는 거 좀 잘못됐다는 거. 윗면이 보이고 여기 윗면이 보인 상태에서 내가 이 옆면도 보이고 싶어서 돌리면 얘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요런 거. 입체 그릴 때 요런 게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투시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투시에 대한 설명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각형에 투시를 넣어보다 보면 큰 건물 봤을 때 우리 가로수 뒤로 갈수록 좁아져요. 길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170인 키의 사람이 앞에 서 있고요. 뒤에 서장훈 같이 200 넘지? 서장훈이 210인가? 서장훈이 210인 사람이, 170인 사람이 진선여 중에 서 있어. 210인 사람이 도성초등학교 있는데 서 있어. 요만하게 보이겠지. 그렇다고 이 사람 키가 작나? 아니지. 투시에 따라서 멀리 있는 거 우린 사물은 작게 보여. 그치? 작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건물도 마찬가지겠지. 빌딩들, 높은 빌딩들. 높은 빌딩들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위로 높아질수록 나한테 위에 꼭대기층은 굉장히 작게 보이고요. 아래에 있는 1층 문은 나한테 크게 보이겠죠. 출입문은. 여기 위층에 있는 서장훈은 너무 조그맣게 보이고 1층에 서 있는 내 친구는 크게 보이고. 이게 만약에 건물들이 옆으로 쭉 계속 있다. 테헤란로에. 요게 투시인데 요런 투시까지 이제 사각형이 입혀지다 보면은 복잡한 설명이 또 추가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요런 사물들, 만약에 조그만 사물을 그려. 요런 거나 지우개 요런 것만 그려. 내가 얘한테 투시를 느끼기는 쉽지 않아. 얘를 그리는데 사각형에는 투시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얘를 그리는데 막 요렇게 뒤로 갈수록 좁아진다 그랬어. 요렇게 줄여갖고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상자이기 때문에 이 상자를 투시를 이렇게 심하게 주면 이건 마치 진선역 중에서 롯데백화점 정도의 거리에 있는 무언가 건물을 그리는 것처럼, 여기 내가 지우개를 놓고 이쪽에 지우개를 이렇게 놓고 똑같은 그 길이에 지우개를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고 얘네 둘의 크기가 그렇게 다르게 보이나? 그렇지 않죠. 얘를 지우개를 여기 내 눈앞에다 이렇게 두고 얘를 만약에 저 멀리 던져놓으면 얘는 조그맣게 보이겠지만 내 눈앞에 요 정도 거리의 차이는 그렇게 투시가 심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 작은 상자에도 투시를 요만큼 둔다면, 내가 만약에 요만한 종이 안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내가 앞에다가 요만한 상자를 투시를 이렇게 줘서 그렸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물건들은 이 투시에 따라서 너무 조그맣게 그려야 돼. 손을 그려도 요만하게 그리고요. 이쪽으로 투시를 이렇게 준다고 치면은 이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그려도 요만하게 그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시를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은 큰 빌딩을 그리거나 거리?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방 정도 크기? 나보다 큰 어떤 스케일의 공간을 그릴 때 투시가 조금 들어가. 아니면은 입시 정도 할 때, 너희가 만약에 혹시 나중에 입시 같은 걸 할 때 디자인 그림 그릴 때 뭐 약간 스펙타클한, 아니면 애니에서 예를 들면 내가 벌레야, 시각이 벌레같이 작은 시각에서 발로 누군가 벌레를 이렇게 밟으려고 해. 그리고 사람 발이 이렇게 돼갖고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투시를 좀 크게 줘갖고
이제 뭐 약간 스펙타클한 효과를 줘야 된다든지 막 우와 막 몰입감을 줘야 된다든지 뭐 신발 이렇게 크게 그려갖고 이렇게 막 벌레가 쫄고 있는 막 이런 모습을 그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입시 디자인에서 막 뭐 볼펜 하나 그리는데 볼펜 꼬다리가 막 이만한데 막 뒤로 갈수록 이렇게 빠져갖고 막 돼서 뭐 앞으로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종이 한 장에서 막 뭔가 격렬한 우주세계 같은 게 막 펼쳐져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볼펜 스프링 막 튀어나오고 막 구슬이 굴러다니고 막 이런 뭔가 역대급 작품을 만들어서 입시에서 뭔가 나는 막 담아 영혼을 갈아 넣어야겠다 막 이럴 때 좀 투시를 심하게 넣는 경우들이 있어. 일부러 오바해서. 하지만 그냥 일반 그림을 현실적으로 이거 진짜 튀어나올 것 같아 입체 이거 진짜 사실 아닌가 극사실 그림 아닌가 할 때는 이런 작은 사실을 심하게 주진 않아요. 네. 어쨌든 투시와 우리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약간 그럴싸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공간에 대한 개념, 공간에 물건들이 배치됐을 때 이게 어떻게 섞여서 맞물려서 들어가는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되는 게 명암과 그림자, 빛.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요게 없으면 우린 리얼로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리얼로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것으로 우리는 물체를 잡을 수도 있고 뭔가 느낄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착시를 가질 수도 있고 요게 들어가지 않으면 입체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를 굉장히 MSG를 엄청 넣어줘야 되는 그림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투시, 시점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조금 이해해야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있다는 거. 우린 지금 사각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기둥 그릴 때 내가 가장 또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 그리는 거 보면 예를 들어 캔을 그려. 입시할 때 많이 그리지 캔을 위에 엄청 잘 그려. 여기 그리지만 대부분 처음 그리는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이렇게 그리죠. 여기 벌어지게 여긴 일자로 그리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안에 먹는데 잘 못 그려. 이거 이렇게 따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요거 두께도 있는데 요거 두께도 잘 못 그려. 애들 삐뚤삐뚤. 요거 일단 펼쳐지게 그리는 거. 그리고 여기 요렇게 턱이 있어요. 캔을 그리면 요 캔을 이렇게 또 그리고 요 밑에를 또 일자로 그리지. 왜냐 약간 느낌에 요렇게 일자로 그려야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캔이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를 동그랗게 그리면 얘가 넘어질 것 같은가 봐. 그래서 어린 친구들 아니면 그림을 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요 부분 일자로 그리는 거? 아니면 여기는 일자로 그리고 뭔가 어색하니까 끝에만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 요 밑에도 요거 받침 있고. 뭘로 할까? 포카리. 입시를 옛날에 너무 많이 해갖고요. 네, 뭐 여기 일자로 그리는 거 실수 많이 해요. 여기 찌글찌글 해주다 보면 100번씩 지우고 막 하죠. 오랜만에 캔. 네, 그 여기 글씨 쓸 때 글씨를 이제 쓰는데 글씨를 막 평면으로 써. 포카 이거 쓰는데 포카리를 평면으로 써. 얘는 원래 이 캔이랑 요렇게 같이 원기둥이 같이 돌아가면 좋아요. 우리 아까 시점 얘기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내 눈 앞에 있는 눈에 가까운 여기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밑받침? 내가 위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가 보인다는 거는 정수리가 보인다는 거는 내가 지금 위에서 보고 있다는 거야. 위에서 보고 있어. 그럼 굳이 따지자면 키 큰 애 정수리가 많이 보일까? 키 작은 애 정수리가 많이 보일까? 당연히 키 작은 애 정수리가 많이 보여. 여기를 사실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이 면적 자체가 여기가 더 많이 보여줘야 돼. 굳이 별 차이는 안 나지만 근데 애들은 보통 여기를 더 납작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렇게 여기를 더 많이 그려주고 여긴 동그랗다 느끼고 여기는 일자로 느껴. 얘가 딱 평평한데 서 있으니까 약간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보통은 여기도 잘 이렇게 굴려줘서 글씨 쓸 때도 보통은 여기에 맞춰갖고 같이 이렇게 포카 이렇게 굴려줘야 되고 쓰다 보면 또 글씨 모자라죠. 포카리 세트 쓸 때 글씨 모자라서 여기 가다 보면 T자가 거의 쪼들려갖고 요만해져. 같은 크기로 갈 땐 처음에 칸도 다 나눠놓고 뭐 이렇게 센터 맞춰놓고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요런 투시들 위에 동글동글하면 밑에도 동글동글하고 뭐 요런 투시들 나중에 우리 이런 원기둥과 사각형이 합해진 미술학원 가면 기초로 배우는 게 있어요. 뭘까? 많이 보는 것들이 있어. 벽돌에 구멍 3개 뚫린 거. 요거를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친구들이 우리가 벽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구멍을 그리라고 해. 그러면 구멍을 어떻게 그리냐면 친구들이 구멍 위치를 이렇게 네모로 잡는다. 처음에 친구들이 나름대로 여기 3분의 1을 해갖고 구멍 위치를 엄청 열심히 잡아.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렇게 하면 맞을까? 이렇게 그리는 거 맞을까? 땡 잘못 그린 동그라미 중에 하나. 요것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요거는
그쵸. 이 벽돌에 우리가 캔이 이렇게 하나씩 박혀 있다고 생각해보자. 동그랗잖아, 이 구멍. 캔 하나씩 박혀 있다 생각하면 얘 엄청 납작하게 발로 밟히는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 오히려 이 벽돌의 구멍을 잡을 때는 센터 잡고 오히려 이렇게 길쭉하게 동그라미를 잡는 게 왜냐? 우리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렸다 치자. 그럼 이 면적이 좁게 우리가 이 정사각형을 봤을 때 옆으로 돌리면 직사각형이 되죠. 좁게 보여지잖아. 이 동그라미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구멍을 뚫렸어. 이렇게 돌리면 얘도 타원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친구 되게 많아. 요거랑 맞춰갖고 막 열심히 막 3등분해서 뭐 요런 간단한 시점과 투시의 착각들? 실수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그러네 맞네 웬일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친구들이 그릴 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실수를 안 한 친구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 설명을 우리 좀 해보고 싶었어. 다음 시간에는 내가 여기다가 이제 명암을 넣어서 보다 입체적이고 어떻게 하면 우와 진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지 명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만에 좀 이런 차분하게 기본적인 설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명암, 그림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